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현지 시간 기준으로 14일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 중앙은행이 올해 4조 5천억 달러에 달하는 보유 자산을 축소해 시중 유동성을 줄이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도 경제 전망에 대해 낙관한 영향으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가 15일 영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 결과를 앞두고 소폭 하락세로 출발했습니다. 현지 시간 기준으로 14일 국제유가가 미국 휘발유 재고의 깜짝 증가와 과잉 공급 우려 등으로 3% 넘게 급락했습니다. 현지 시간 기준으로 14일 금값이 6거래일 만에 반등했습니다. 다만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인상하고 올해 대차 대조표 축소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정규 거래 뒤 전자거래에서는 하락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현재 시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 지수 2421.25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골드 가격이 상당히 많이 빠졌는데요. 전거래일 대비 1% 넘게 빠졌습니다. 1254달러 선에서 현재 상황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의 신 시즌2 MC 김은혜입니다. 자, 벌써 목요일입니다. 오늘 12강 넷째 날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바로 내일이면 12강 라운드를 통과하고 그 다음 라운드인 8강에 진출할 진출자들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번 5거래일도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은데 오늘도 2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경기 내역과 함께 시장 분석 꼼꼼하게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해외 선물의 신을 통해서 제공되는 정보는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화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신 행위, 무인가 영업행위와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이고 내일이면 또 금요일이에요. 이번 주가 정말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은데 자, 토요일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강연회를 준비했습니다. 외환용 트레이더가 직접 부산에 가신다고 하는데요.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 반에서 4시 반까지 3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부산 디자인센터 4층 강연장에서 있을 예정인데요. 더욱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요. 1577-7451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상세한 내용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외환용 트레이더고요.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은 박노주 트레이더가 스페셜 강연회를 준비하고 있네요. 다음 주 토요일 오후 2시에서 5시까지입니다. 이 또한 박노주 트레이더도 부산으로 출동을 하신다고 하네요. 같은 장소입니다. 디자인센터 4층 강연장에서 있을 예정인데요. 이 부분도 잘 확인을 해보시고 이후에 잘 참고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의 강연회 소식 저희가 전해드렸고 오늘도 12강전 12명의 트레이더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경기 함께 중계 도와주실 두 분의 해설위원님을 먼저 소개합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입니다. 김정철 해설위원, 최지훈 해설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목요일 날에 나오는 분입니다. 최지훈 해설위원님부터 먼저 인사 말씀 들어볼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최지훈 해설위원입니다. 4월부터 시작했던 이제 해외 선물의 신수도 이제 6월 이제 한 2주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끝까지 성실하게 잘 해설하도록 하겠고요. 남은 기간에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열심히 시청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빠르게 시간이 흘러간 것 같은데 자, 이어서 김정철 해설위원님과도 인사를 나눠봐야 되겠죠. 해설위원님 어제 엄청났잖아요. 네. 어제로 좀 승부가 많이 갈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제 몇 분은 사실 승부가 갈릴 수도 있겠지만 아직 대부분의 트레이더 분들이 오늘과 하루 반나절 이상이죠. 그 사이에 분명히 뒤집을 수 있는 얼마 갭이 차이가 많이 안 납니다. 많이 안 나기 때문에
사실 어제로서 이슈는 소멸했다고 하지만 우리 트레이더분들의 경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까지 끝까지 잘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흥미진진한 경기 이 두 분과 함께 해설 도와드리도록 하죠. 자, 간밤에도 상당히 소식들이 많았고 어제 저희 방송 시간만 해도 유가가 상당히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지금 시장도 보시면 지수 그리고 골드, 유로, FX 모두 좀 음봉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는데 자, 지금 시각에 어떤 뉴스들이 다루고 있는지 외신 브리핑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희라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윤희라의 외신 브리핑입니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지금 전 세계에서는 어떤 뉴스들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US Stock Futures 슬럼프는 학기식 사절 아웃룩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연준에서 매파적인 발언과 더불어서 로버트 뮬러가 트럼프의 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시작했다는 말이 나오면서 미 증시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여기서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거는요. 이 팜이죠. 그 미국 기술주의 그 주가 하락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하는 의문이 있었는데 지금 다시 다들 매도를 시작을 하면서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우는 0.5% 빠졌고요. 또 S&P도 꽤 큰 폭으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일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요. 오일은 지난달 대비 8%나 빠졌습니다. US 크루드 서플라이가 늘어났을 뿐만이 아니라 비오펙 국가의 오일 재고량도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유가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좀 침착하게 계속 뉴스 보시면서 대응을 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 미국의 연준 센트럴뱅크가 금리 인상을 결정을 했는데요. 다만 영국과 스위tzerland 같은 경우에도 스위스죠. 이 연준의 금리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약간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UK 같은 경우에도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지만 브렉시트라는 문제가 접혀져 있기 때문에 과연 금리 인상이 가능할 것인가 하는 의문이 좀 남고 있고요. 또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의 그 폴리시를 바꾸지 않겠다고 이미 이야기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의 또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요. 경제부 장관 회의가 유럽에서 있습니다. 이 그리스의 그 금융 구제 과연 가능할 것인가가 지금 중점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요. 유럽 경제부 장관들 사이에서 과연 IMF가 이 그리스를 도와줘야 하냐 아니냐에 대한 문제에서 아직 타협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계속 시간이 흐르면서 이 회담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술주들이 다시 급락을 하기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S&P와 또 나스닥에서 집중적으로 보셔야 될 회사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하고 크레딧 스위스, 아마존닷컴 같은 이런 약간 기술 회사들이 대부분인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는 6.1%나 빠지면서 미국 증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경제 지표가 좀 발표가 됐었는데요. 매주 목요일이면 나오는 신규 수당 청구 건수입니다. US Weekly Jobless인데 이게 생각보다는 줄어들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것 또한 미 증시가 개장이 되면서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좀 차분하게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1부에서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뒤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윤희라의 외신 브리핑 마칩니다. 네, 윤희라의 외신 브리핑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 뉴스들도 그렇고요. 어제 저희 방송할 때 그 이후에도 상당한 뉴스들이 나오면서 시장에 상당히 충격을 줬는데, 그렇기 때문에 12명 트레이더들의 결과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김정철 해설위원님은 어제 경기 함께 하셨잖아요. 네. 자, 이후 결과 어떻게 변화가 됐나요? 전반적으로? 이후 결과가 변화는 사실 네. 이제, 많이 흔들린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 트레이더 분들이. 근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사실 국채나 이런 부분들에서 승부가 갈릴 거라고 다들 예측을 했지만, 제가 항상 얘기 드렸듯이, 결국 오일에서 갈렸습니다. 참 해외 선물의 애증의 종목이죠. 네. 오일에서 결국 승부가 많이 갈린 모습이 좀 많이 연출이 됐는데요. 특히 이제 어제 제일 다이나믹했던 거는 사실 오일하고 유로 FX였습니다. 네. 유로 FX 같은 경우는 정말 급격한 상승과 급격한 하락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반면에 오일 같은 경우는 꾸준한 추세 하락.
그러니까 올 재고 발표가 나온 뒤에 꾸준하게 추세 하락을 보여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트레이더분들의 이제 대응에서 조금 희비가 좀 엇갈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 트레이더분들 중에 간발의 차로 체결에 안 걸리거나 그런 경우들이 어제 한 틱 차로 안 걸리신 분도 계셨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면서 이게 정말 해외 선물의 신의 우승자는 신이 점지해준다. 예, 또 새로운 신이 있죠. 또 그 위에 있는 신, 그 위에 있는 신이 점지해주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다시 한번 해보게 되는 하루였습니다. 특히 이제 어제 뉴스별로 FMC 뉴스가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의외로 FMC는 예상대로 좀 많이 흘러갔다. 네네. 예, 저는 좀 그렇게 좀 판단이 되어지고요. 특히 이제 원리금 재투자 관련 이슈에서는 그러니까 대체대표 축소죠. 축소일 때 상당히 점진적이고 예측 가능한 제가 발음이 좋지 않아서 원어문 그대로 말하진 않았습니다. 한글로 그냥 얘기 드렸는데요. 상당히 예측 가능한 중앙은행이 반드시 보여줘야 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의외로 어제 해외 선물 같은 경우는 오일과 유로 FX 많이 갈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김종철 해설위원님 어제장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여쭤봤는데, 맞아요. 종목이 5일로 이렇게 갈릴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지만 어제장에 상당한 변동성을 보이면서 어제가 상당히 기로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최지원 해설위원님은 오늘 시장 그리고 또 뭐 FMC 발표도 났는데 오늘 뭐 주요 포인트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오늘은 이제 큰 변동성은 사실 없을 것 같다는 생각하고 있고요. 어제 이제 FOMC가 발표되면서 좀 많은 부분이 좀 반영된 부분이 있죠. 좀 특이한 점은 이제 금리를 인상하고 또 이제 자산 규모를 축소하겠다 이런 좀 다소 좀 매파적인 발언이 나왔지만은 시장은 좀 이제 이런 발언을 좀 믿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10년물 국채 같은 경우에는 상승하는 이런 흐름을 보였는데 장기채를 매도하라 뭐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시장에서 반응하지 않았던 거는 소비자 물가 지수라든지 이런 지표적으로 확인되는 부분들이 아직 경기가 이제 금리를 이제 중앙은행이 이제 좀 더 공격적으로 올리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측면으로 가기 때문에 아마 올해 한 2번 정도가 더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금리를 올리는 거는 한 1번 정도가 더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느 정도는 시장에서 이슈가 조금 더 소화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오늘은 이제 영국의 이제 그 금리 이런 측면이라든지 오늘 나오는 뉴스들도 보면서 또 해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오늘의 경기를 2시간 동안 중계할 텐데요. 그 전에 12명의 트레이더들을 먼저 만나봐야 되겠죠? 자, 기다리고 있는 12명의 트레이더를 지금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12강 진출자 먼저 6명의 트레이더 확인하시죠. 자, 이어서 다음 12강 진출자 6명의 트레이더들입니다. 자, 오늘 네 번째 경기인 날입니다. 12강 주간 수익금 현황. 첫째 날부터 오늘까지의 누적 수익금 현황입니다. 1위는 외환용 트레이더가 다시 올라와주네요. 5,620달러고요. 2위는 북두칠성 트레이더 또한 3,264달러 이상입니다. 골드베인 트레이더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3,000달러 이상이고요. 선제 트레이더가 어제장에 이은 조금 아쉬운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840달러 이상의 수익금 쌓아가고 있고요. 기다 리메믹 트레이더도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보유 포지션에 대해서 좀 엇갈린 흐름 보여주면서 1,295달러에서 누적 수익금 쌓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순위도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시그널 릴리프 트레이더고요. 7위는 타생 야신 트레이더, 8위는 남한산성 트레이더, 9위는 맥전 멘토, 10위는 랭버 시스템 트레이더 순입니다. 어제 그 누적 수익금과 오늘의 지금 누적 수익금을 좀 확인을 해보니까 상당히 그 금액수가 변동이 있는데, 어제 그 매매가 상당히 중요한 날이었나 봅니다. 자, 이어서 오늘 경기 지금 현재 매매하고 계시는 부분들 포지션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처음은 외환용 트레이더입니다. 일간 수익금으로는 현재 손실 중에 있으신데, 원유를 18계약을 지금 현재 보유 중이세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네. 완벽하게 하방 추세라고 좀 생각을 하고 네네. 지금 하고 계시는데 지금 수익금이 5,000달러가 넘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까지 무리 안 하셔도 되거든요. 근데 외환용 트레이더는 진출과 관계없이 워낙 매매 자기의 스타일이. 뷰대로만 네네. 그냥 무조건 똑같은 전략을 하시는 거 보면서
외환형 트레이더는 참 매력적인 트레이더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역시 이번 강연회 때 도대체 저런 강신장 어디서 나오는지 한번 꼭 우리 시청자분들이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오일 같은 경우는 중요한 지수는 다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그리고 오일 재고라든지 이런 지표적인 측면에서도 사실은 상방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좀 적은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좀 강하게 좀 배팅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오일이 3연타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2011년 이후 최대 원유 생산, 그리고 비오펙 국가의 원유 생산량이 많이 늘었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에서 드라이빙 시즌에 불구하고 원유 재고가 많이 늘었다는 점, 그리고 IEA나 IPI에서 모두 다 오펙 원유 생산 전망치가 늘었다는 점, 이 부분에 3연타를 현재 맞은 상태예요. 근데 저는 의외로 이제 좀 악재들은 많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에서 외환용 트레이드의 저런 불꽃 남자 같은 포지션에 대해서 상당히 좀 경의를 표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워낙 자기만의 매매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원유에 대해서는 하방 쪽으로 보시고 지금 44.51달러의 매도를 18계약을 현재 보유 중에 있습니다. 현재 크루드 오일 가격대는 44.52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개장 이후에 또 흐름이 어떻게 이어질지 지켜보기로 하겠고요. 지금 현재 흐름은 전일 대비 0.46% 하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어서 다음 트레이더 확인합니다. 다음 트레이드는 북두칠성 트레이더인데요. 일간 수익금이 지금 거의 800만 달러에 가깝고요. 현재 보유 포지션 없네요. 그렇기 때문에 개장 이후에 어떤 거래 이어질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트레이더도 확인할게요. 골드베인 트레이더가 누적 수익금이 상당히 올라왔거든요. 오늘 437.5달러 기록을 하면서 현재 보유 중인 포지션은 없습니다. 다음 트레이더 확인하시죠. 자, 선제 트레이더가 일간 수익금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4,500달러인데 자, 일단 원유가 지금 두 개의 포지션이 있는데요. 두 개의 지금 포지션이 있는데 각각은 다른 월물로 현재 보유 중이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라겠고요. 자, 선제 트레이더 같은 경우는 사실 어제 유로FX 전략을 얘기해 주셨는데 네네, 맞습니다. 사실 전략이 맞았어요. 맞아요. 네, 맞았는데 그 부분이 정말 그 뒤에 가서 유로FX가 완전 급락을 했거든요. 급락을 했는데 그 부분이 전략이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이게 대회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 수익을 완벽하게 챙겨가시지 못했지만 그래도 그 뒤에 다시 또 트레이딩을 통해서 많이 수익을 확보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제 트레이더의 어제 뷰 상당히 좀 괜찮은 전략이 아니었나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도 그렇다면 오늘 시장 대응에 대한 뷰도 궁금한데 이후에 연결 통해서 들어보기로 하겠고요. 이어서 다음 트레이더 확인합니다. 기다림의 미학 트레이더가 원래는 밀과 팔라듐에 대해서 보유를 하셨는데 어제 그 S&P와 그리고 원유를 계속적으로 들고 계셔요. 네. 원유는 매수 쪽으로 잡으신 만큼 지금 좀 약간 평가손이 있고요. 그리고 S&P도 매도로 현재는 이익 중에 있습니다. 수익 중에 있는데 그리고 밀이 다시 또 좀 떨어졌나요? 지금 마이너스권에서 수익이 되고 있는데 팔라듐은 여전히 수익권에 있습니다. 자, 지금 기다림의 미학 트레이더는 종목별로 이렇게 밀을 제외하고 좀 보자면 종목별로 좀 추세들을 좀 꺾인다, 추세가 반대로 꺾인다는 생각으로 지금 이제 좀 트레이딩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결정적으로 좀 밀이 좀 다시 소폭 밀렸다는 부분,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수익금이 좀 줄었던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밀 같은 경우에는 전거래일 대비해서 0.50%가 좀 빠졌습니다. 18계약을 매수하신 만큼 이에 따른 평가손이 지금 집계가 되고 있네요. 자, 이어서 다음 트레이더도 포지션 확인할게요. 자, 시그널 빌리프 트레이더는 누적 수익금을 잘 쌓아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보유 포지션 없고요. 일간 수익금도 없는 것으로 보아서 현재 관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그널 빌리프 트레이더가 6이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정말 차이가 지금 6, 7, 8은 거의 안 6, 2, 7, 2, 8이가 거의 안 나고요. 근데 맥점 멘터 트레이더, 레인보우 시스템 트레이더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좀 바뀌는데 좀 이 차이가 좀 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안정권이라 생각하고 좀 관망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되어지네요. 네. 자, 12강전에서는 상위 8명의 트레이더가 다음 라운드 8강에 진출합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가 순위를 계속적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다음 트레이더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생 야신 트레이더 또한 현재 관망하고 있네요. 워낙 변동성이 컸던 어제장과 오늘장이기 때문에 잠시 좀 숨고르기를 하고 이후에 좀 매매를 하실 예정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트레이더는 어떤 트레이더일까요? 남한산성 트레이더 역시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시장이 참 어려웠나 봐요. 그렇죠? 일단 관망하고 있습니다. 뭐 시장 자체에 노이즈가 많은 편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사실 관망하는 게 조금 더 맞지 않나 싶고요.
장이 열리기 전까지는 사실은 큰 매매가 일어날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트레이더도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맥전멘토 트레이더는 원유를 지금 44.68달러에 매수를 예. 보유 중이신데 지금 여기서 기술적 반등이라든지 뭐 짧은 뭐 그런 관점에서 보실 수도 있고요. 네, 지금 맥주멘토 트레이더가 지금 8위 네. 이내의 순위권에 잘 들다가 어제 이제 원유 재고 발표에서 좀 갈린 부분이 좀 있는데 지금 9위 지금 한 단계 올라서냐 마냐거든요. 근데 이 차이가 8위와 차이가 조금 납니다. 한 2,000달러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맥주멘토 트레이더가 추가적인 트레이딩을 계속 보여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맥주멘토 트레이더도 이제 급반등을 노리는 원유 전략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어제 뭐 인터뷰를 통해서도 그 전부터도 그랬는데 뭐 원유에 대해서는 이런 매수 포지션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트레이더도 빠르게 확인할게요. 자 랭보 시스템 트레이더가 좀 약간 손절 처리를 하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보유 포지션은 없고요. 마이너스 1,130달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 매매를 통해서 좀 복구를 하실지에 대한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어서 다음 트레이더도 확인합니다. LG 시스템 또한 여전히 관망하고 있습니다. 보유 포지션 없네요. 자, 그리고 황금 연모 트레이더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원유 20계약을 매수로 지금 보유 중에 있으신데, 어제 포지션이 그대로 유지되는 그렇죠. 것 같고요. 네네. 근데 황금 트레이더는 확고한 전략이 있긴 하기 맞습니다. 때문에 지금 이제 벌어놓은 수익금 자체가 워낙에 많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가능하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데 네. 이게 이제 금요일까지만 잘 이어진다면 그렇죠. 대역전도 노려볼 수 있지 않나. 저는 좀 그런 생각 해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워낙 뭐 각자의 전략과 매매 전략이 좀 확고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뭐 시간대별로 좀 끊어서 12강, 8강으로 가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 조금 아쉽지만 하지만 전반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의 전략 그 점도 잘 챙겨보시기 바랄게요. 자, 이어서 12강 아쉽게도 진출하지 못했지만 여전히 활발하게 매매하고 계시는 다른 트레이더도 확인합니다. 리치 트레이더가 구리 17계약을 여전히 보유 중에 있는데 엄청난 수익이죠. 지금 12,824달러예요. 리치 트레이더는 네네. 사실 지난주에 이제 24강이었죠. 지난주에서 조금 아쉽게 탈락을 했는데 이번 주 수익금이 어마어마합니다. 거의 그러니까 원래 실력이 뛰어나셨던 분이고 지난 대회 우승자이시긴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모습 보여줄 거라고 했는데 이번 부분이 이제 일주일 뒤에 찾아왔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이제 12강 탈락한 다음에 이런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아쉽긴 한데요. 하지만 구리에 대한 그런 전략들 자체가 상당히 맞아떨어지고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누적 수익 리그에서 상당히 좀 두각을 나타내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배틀리그뿐만 아니라 다양한 뭐 종목군에서 상품별로 좀 나눠서 수상을 해드리는데 누적 수익금에 대한 부분도 항상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리치 트레이더가 강력하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자, 이어서 다음 트레이더도 확인합니다. 기계달인 박노주 트레이더인데요. 나스닥이 12강 이번 주가 더 잭팟이 터지네요. 네. 사실 네네. 그 박노주 트레이더가 참 안타깝게도 박노주 네네. 트레이더가 너무 아쉽죠. 사실 금요일 날 저희가 방송 11시 45분 기준으로 탈락자와 진출자를 정했는데 불과 30분 뒤에 대폭락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면서 기계달인 박노주 대표가 좀 이렇게 정말 약간 운이 없다. 운이 없다라는 생각이고, 박노주 대표 트레이더가 이제 저랑 얘기를 해봤는데, 이 나스닥 폭락을 상당히 많이 예견을 했었거든요.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 이 대회를 그 시점과 맞추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불과 30분 차이로 안 맞았네요. 네, 이게 뭐 운명의 장난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네. 진짜 기계달인 박노주 트레이더 정말 타이밍, 너무 아쉬운데, 하지만 시청자분들과 투자자분들이 이 뷰를 아시니까 유효한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어서 다음 트레이더도 확인할게요. 추장 트레이더도 오늘 선전하고 있네요. 2,450달러고요. 이전에도 또 S&P 지수와 원유에 대한 뷰를 항상 저희 쪽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S&P 500은 6계약 매도로 2,500달러 가까운 수익금을 내고 계시고요. 그 외에 원유는 역시나 6계약 매수 쪽으로 현재 보유 중에 있으셔서 평가손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원유 또 한 계약을 44.88달러 매수. 두 포지션 다 매수로 현재 들고 있는 분에 대해서는 손실이 있으시네요. 역시나. 네. 그래도 지수 쪽 수익이 워낙 크기 때문에. 맞습니다. 추장 트레이더도 만약에
12강까지 올라갔으면 지금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을 거라고 좀 생각을 네, 해볼 수 맞습니다. 있겠네요. 아쉬운 트레이더 중에 한 명이죠. 네, 출장 트레이더까지 이렇게 확인하셨고요. 이어서 다음 트레이더도 확인할까요? 네. 추세 신호 트레이더도 어제 대부분의 트레이더님이 매수로 가지고 있을 때 외환유형 트레이더와 추세 신호 트레이더가 매도로 현재 그때 들고 있으셨거든요. 엄청난 수익금을 보여주셨는데 오늘도 좋습니다. 2,000달러 이상의 수익금이고요. 7계약을 매도로 740달러의 평가이익 내고 있습니다. 추세지역 트레이더는 어제 오늘 수익금만 따지면 거의 네. 3만 달러 가까이 맞아요. 그런 수익을 네네. 지금 거두고 있습니다. 네, 추세 신호 트레이더도 강력한 누적 수익금에서 좀 상위 랭킹이 되셨던 분이었는데 아쉽게도 12강 진출이 좀 되지 않으면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매매 활발하게 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 트레이더는요. 천기살롱 트레이더인데요. 810달러 기록을 하고 있고요. 현재 보유 포지션은 S&P를 한 계약 2419.25포인트에서 매도로 들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 속에서 지금 매도로 현재 보유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자, 천기살롱 트레이더까지 지금 확인을 하셨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네. 그 트레이더님들마다 원유에 대해서는 조금씩 뷰는 좀 갈리는 것 같은데요. 지수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다 하락 쪽으로 네, 배팅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수에 대해서는 일단, 아래쪽으로, 하방 쪽으로의 방향을 보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 방금 확인하신 트레이더 분들의 누적 수익금도 확인할게요. 자, 지금 이번 주 누적으로 되어 있는 수익금인데 리치 트레이더가 32,000달러가 넘었습니다. 거의 독보적인 와. 완전 복수열전인데 네네. 이번 주에 뭐 다 복수할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 지금 이번 주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지금 누적이잖아요. 저거를 이제 네네. 저거를 하나로 계산을 하면 너무 네. 많네요. 금액이 하나로 계산하면 지금 상당한 금액입니다. 네, 거의 한 그리고 4천만 원가까지 도는데 맞습니다. 일주일 동안 거둔 수익입니다. 네. 자, 이어서 기계달인 박노주 트레이더도 확인합니다. 8,000달러 이상이고요. 차트미약 트레이더도 3,590달러, 전쟁의 여신, 천기살롱 트레이더까지 엄청난 성적을 제가 봤을 보여드리고 때는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 드리자면 좀 탈락을 하다 보니까 배틀리그를 탈락하다 보니까 좀 마음의 여유들이 좀 생기셔서 정확하게 좀 잘 트레이딩이 되지 않나. 맞아요.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어보네요. 대회에 좀 안에서 몸이 덜 풀리셨다면 그 후에 정말 자신의 실력을 어김없이 발휘하고 있는데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요, 저희 시즌2 첫째 날부터 지금까지의 누적 수익금 현황인데 황금연못 트레이더가 4만 달러가 여전히 넘습니다. 자, 그리고 외환유형 트레이더가 26,000달러 이상이고 북도치석은 6,768달러. 4위는 시그널 빌리프고요. 5위는 파생야신, 청기살롱, 놀부선생 트레이더 순으로 확인하셨습니다. 지금 전반적인 누적 수익금 그리고 12강전에 들어와서의 누적 수익금과 일간 수익금까지 좀 확인을 하셨는데요. 지금 시간이 26분이 좀 넘어갔습니다. 자, 27분이네요, 딱. 이제 좀 개장 앞두고 3분밖에 남지 않았는데, 자, 개장 이후에는 또 어떤 시장이 이어질까요? 현재 시세, 모두 파란불로 이어가고 있죠. 어제 상당히 4% 가깝게 빠진 크루드 오일은 44.54달러, 전거래일 대비해서 더 빠지고 있습니다. 0.42%가 빠지면서 45달러도 회복하지 못하고요. 44.54달러, 55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골든은 소폭 반등을 보였었는데 오늘 다시 빠져요. 1% 넘게 빠지면서 1254.8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오늘은 S&P와 그리고 나스닥 모두 1% 가까운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파운드화도 빠지고 있네요. 유로 FX도 오늘 좀 빠지고 있는데 오늘 FMC 이후에 상당히 빠지고 있는데 지금 거의 모든 종목들이 빠지고 있죠. 일단 재료가 좀 많이 소멸하면서 네. 일단 시장의 포커스가 일단 다시 이제 경제 지표나 이런 거보다는 일단 세부적인 이제 약간 미시적인 이슈에 많이 좀 이슈를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골드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조금 하락 추세로 다시 꺾이는 게 아니라는 좀 의견들이 좀 많이 있어서 그렇게 좀 보고 있는데 특히 크루드 오일하고 골드가 모두 다 빠진다. 반면에 달러 자체가 사실 달러 인덱스가 별로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빠진다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현재 특히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 수급 요인이 상당히 큰 부분을 좀 차지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지금 안전자산들 같은 경우는 의외로 움직임이 좀 우리가 예측한 거하고 좀 다르게 흘러가는 모습들이 있어서 시장이 진짜 어렵긴 어려운
지금 현재 그런 포인트에 와 있습니다. 근데 다만 오늘 같은 경우는 이런 변동성 자체는 조금 축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재료가 소멸이 됐다라는 그 부분이 가장 좀 와닿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그래도 시장 참여자들이 재료를 또 찾고 또 뉴스를 또 갖다 붙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개장 이후에 또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이제 1분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최준 해설위원님 딱 짧게 오늘 관전 포인트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관전 포인트는 이제 네. 사실 뭐 앞에서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일단은 이제 시장 자체는 말씀하신 대로 어제 FOMC를 계기로 이제 재료가 소멸됐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는 사실 대응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자, FOMC 이후 이 재료들을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리고 지금의 흐름과 이후 흐름이 또 방향성은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부분 잘 지켜보시기 바라겠고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현재 보유 포지션과 물려 있으신 분도 있고 앞으로 새로 진입하실 그런 종목과 자리에 대해서는 이런 시장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 시청자분들도 함께 보시면서 매매에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빅 이벤트가 지난 이후 오늘 시장 개장을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 미국 증시 개장 만나보시죠. 네,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됐습니다. 개장과 함께 지금 현재 시장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수가 계속적으로 좀 하방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어요. 2419.25포인트 걸어가고 있고, 그리고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에는 뭐 빠진 이후에 조금씩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44.60달러까지 좀 올라와주는 흐름이고요. 그리고 골드는 아직 뭐 개장 전과 같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254.9달러. 그리고 유로 FX 같은 경우에는 뭐 같은 흐름이에요. 1.11505달러 선에서 현재 상황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나스닥이 더 빠지면서 1% 넘게 빠졌습니다. 워낙 뭐 나스닥 쪽이 S&P보다는 뭐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나스닥이 오늘 더욱더 빠지고 있는데, 김정철 해설위원님, 네. 나스닥이 좀 오르는가 싶더니만 또 빠지네요. 네, 지금 현재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 약간의 지금 매물대 구간이면서 현재 상당히 중요한 지지저항 라인에 현재 갇혀 있는 모습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 부분 지금 제가 얘기 드리려고 하니까 또 나스닥이 또 다시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 봤을 때는 나스닥 자체가 현재 어느 정도 추세가 한풀 꺾였다라고 볼 수 있고, 한풀 꺾였을 때 만약에 이제 나스닥 좀 매수 쪽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템포를 좀 비켜가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셔야 제일 좋은 투자 방법이 될 것 같고요. 네. 반면 트레이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우리 해외선물시 출전하고 있는 우리 트레이더분 중에 기계들 박노희 대표가 네. 사실 한 2, 3주 전부터 노래를 불렀거든요. 그 나스닥은 폭락할 것이다. 노래를 불렀는데 그 부분이 참 맞아 떨어졌는데 탈락했단 말이죠. 배틀리그에서는요. 네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참 아쉽겠지만 지금 현재 수익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좀 네. 자기가 보았던 뷰가 맞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과연 어떤 코멘트를 할지 저는 또 혹시나 좀 시간이 되면 좀 여러 개 해봤으면 좋겠고요. 네. 특히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하고 어제도 제가 얘기 드렸지만 우리나라하고 코스피하고 상관계에서 상당히 높다. 맞습니다. 지금 역사상 최고치로 상관계에서 높은 상황이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우리 코스피도 별로 좋은 흐름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스닥 자체 지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지금 상당히 이 부분을 집중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왜냐면 나스닥 자체와 코스피 자체가 상당히 좀 비슷하게 흘러가는 부분 때문에 내일 코스피에도 영향을 좀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지수 흐름들 중에서는 나스닥이 먼저 선도를 하고 S&P가 추가로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다우는 좀 약간 좀 다르게 가고 있지만요. 네네. 네, 그렇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S&P 전략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현재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는 조금 소폭 상승하고 있어서 네네. 지금 오늘이 조금 분기점이지 않나. 최근에 급락을 오늘 과연 막을 수 있느냐. 예, 그런 부분을 좀 우리가 유심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일 같은 경우 제 생각은 이미 이제 나올 만한 악재들은 많이 다 반영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네네. 사실 근데 여기서 매수로 바로 들어가기엔 좀 사실 위험한 구간이긴 부담스러운 하죠. 자리죠, 네. 이제 그런 부분이지만 이게 대회이기 때문에 우리 출전하신 트레이더분 같은 경우는 역전을 노린다면 사실 오일 매수밖에 답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럼요. 현재. 큰 변동성을 그래서 들어보기에는. 그걸 노리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려운 데이지 않나. 이게 누적으로도 수익을 측정을 하고 매 주마다 이렇게 매번 잘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누가 이런 룰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참 어려운 룰을 참 만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시장 개장과 함께 지수에 대한 부분, 그리고 어제 상당히 급락을 보였던 크루드 오일에 대한 부분도 짚어드렸는데, 일단 어제도 해설위원님들이 짚어주신 부분입니다. 나스닥과 우리 코스피의 연관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우리 시장 코스피 또 조정을 받았죠. 네, 한번 쉬어가는 흐름을 보여줬는데, 지금 또 나스닥이 떨어진다면 내일장 우리 시장에도 좀 같이 상관관계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해 주셨고, 나스닥은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에는 악재가 워낙 이제 뭐 다 나올 거 나왔다. 하지만 또 여기서 바로 매수로 들어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자리고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참 어려운 종목일 것 같습니다. 최지훈 해설위원님도 설명해 주실까요? 네. 네, 일단 뭐 악재가 많이 나온 부분은 물론 있지만 수급 상황 자체가 조금 이렇게 매도세 쪽으로 강화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런 흐름 자체를 바꿀 수 있을 만한 어떤 특별한 지표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하락세가 좀 더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전 저점 부분까지 지금 와 있는 상황에서 한 번쯤 더 흔들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미국의 이제 기술주들이 조금 거품 논란이 있으면서 조정을 받은 데 따른 영향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에 이 기대 인플레이션 뭐 이런 측면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경기가 상승하고 이런 부분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지금 시장에서 반영이 되면서 성장성을 반영시켜서 주가 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어떤 거품 논란 이런 데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어려운 자리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최지훈 해설위원 또한 지금 시장과 포인트가 상당히 어려운 자리다. 하지만 어렵지만 우리 해외 선물의 신의 그 트레이더분들은 또 신이니까 또 어떻게든 또 잡으실 것 같은데. 나스닥 같은 경우는 네. 사실 이제 뭐 그냥 꼭 약간 재밌는 얘기로 얘기 드리자면요. 그 트럼프가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탄핵을 당한다면 올해 나스닥은 오르지 않을까. 기술주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트럼프가. 그러니까 민주당 주로 미국 민주당 쪽으로 많이 돈을 많이 댔기 때문에 기술주들이 트럼프가 많이 안 좋아하는데 초반 영향을 좀 받고 그러지 않을까. 그러려면 나스닥이 가려면 뭔가 트럼프에 뭐가 문제가 생겨줘야 되는데 그게 좀 가시적으로 좀 빨리 올지 그건 좀 예측하기 어렵겠네요. 꼭 나스닥이 가려면 또 트럼프 쪽에서 문제가 있어야 되나 한번 물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처음에는 좀 밀리겠지만 결과적으로 좋지 않을까 기술들이. 알겠습니다. 빅피처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트레이더분들 한 분 한 분 만나보면서 지금 현재 상황과 전략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만나볼 트레이더는 북두칠성 트레이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간 수익금은 782달러 기록하고 있으시고요. 현재 보유 포지션은 없는데 뭐 워낙 북두칠성 트레이더는 시장 흘러가면서 또 그 자리를 찾으시는 만큼 지금 현재 상황과 함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더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영상 나오나요? 네,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주 잘 나오고 있어요. 어제 정말 멋있었습니다. 네, 어제 감사합니다. 트레이딩 보면서 저는 정말 놀라움을 금치 못했는데요. 한번 정리 좀 해주세요. 어제 분명히 북두칠성 트레이더님이 이제 사실 손익이 좀 안 좋았는데 어제 5일 재고 발표와 함께 그것도 미리 포지션 들어간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추가적으로 그걸 태워가지고 들어가셔서 수익 전환 시키면서 2위까지 지금 올라섰는데 어제 트레이딩에서 좀 자세히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12강에서 초반에 월요일 화요일 날 제가 마이너스 한 1000불 정도 됐었어요. 네. 1000불 정도는 해외 선물에서 충분히 리스크 감수하면서 복구할 수 있다고 저는 자신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번 주는 아시겠지만 월물이 많이 겹치기 때문에 조금 관망세를 유지하면서 좀 조심스럽게 대응을 하되 수요일날 주가오늘 재고와 금리 결정에 대해서 지표 움직임 나오면은 거기서 승부를 볼 수 있는 자리를 찾는 게 이번 주의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가오늘 재고 지표 저는 이제 지표 대응을 미리 예상하지 않고요. 결과치를 예상치와 실제치를 비교해서 그때가 이제 얼마나 변동성이 있는지 바로 시장에 보이잖아요. 네, 지표가 발표하기 전부터 벌써 움직이고 그러는데 실제치 확인하고 나서 거기에 맞춰서 시장이 정석적으로 움직이는지 아니면은 좀 변동성 있게 움직이는지 확인을 하고 하지만은 어제 정석적인 움직임을 보여줬죠. 그래서 거기서 매도로 따라 들어가면서 승부를 걸어야겠다. 해서 좋은 수익으로 거뒀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 전략하고 승부를 걸어야겠다라고 했는데 말은 쉽죠, 이게. 성공을 하기도 또 힘들어요. 실행이
정말 어려운데 네. 특히 이제 그 실행에 옮긴 저는 부티치선 트레이더를 상당히 높게 평가하는 이유가 네. 어떤 거냐면요. 물론 얼굴도 아이돌처럼 이제 아이돌 가수처럼 생겼지만 이제 높게 평가한 이유 중에 딱 하나는 항상 부티치선이 얘기한 그 전략을 그대로 어제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항상 가지고 있는 그런 원칙들이나 그런 그러니까 지표 발표 때 대응을 사실 그 전에 미리 여러 번 똑같은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맞아요. 어제 그걸 그대로 보여주셨다는 거. 그런 점에서 저는 상당히 좀 높게 평가를 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현재 상황 관망하고 있으시잖아요, 트레이더님. 네네. 네, 오늘 역시 뭐 시장 흘러간 이후 좀 접근하실 계획이신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지금 나스닥 움직임 보니까 네네. 아직까지는 강한 추세가 안 나옵니다. 저는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네. 강하게 추세가 나오는 거 보고 강하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바로 들어가지 않아요. 네. 그렇게 강한 걸 확인하고 나서 눌리는 분명히 저항받는 그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거기서 대응을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내인장까지 기다려봤는데 아직까지 나스닥 흐름이 안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그 흐름 기다리고 나서 그 다음에 진입자리 있으면 대응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시장 흘러가는 거 보면서 또 트레이더님이 어떻게 접근을 하는지 그걸 저희가 또 실시간으로 확인을 잘 해봐야 되겠네요. 자, 트레이더님 어제의 대응 그리고 오늘 말씀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네네. 저번에 제가 좀 블루투스 때문에 네네. 좀 안 좋아가지고 네네. 저번에 저한테 인사를 하시는 걸 제가 못 들었어요. 그 해설자님께서 네. 저도 이게 화상으로 통해서 너무 반갑고요. 예. 그리고 제가 오리엔테이션 때 뵀는데 예. 영상보다 실물이 나으신 것 같아요. 예. 그런 얘기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세요? 근데 그 부티치선 트레이더님 실물로 보면 진짜 아이돌 가수 같습니다. 두 분 방송 후에 사담으로 서로 칭찬해 주시길 바랄게요. 훈훈합니다. 네, 트레이더님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두 분이 아주 덕담을 주고받으시면서 훈훈한 분위기가 이어가고 있는데, 자, 이어서 다음 트레이더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재 트레이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일간 수익금 엄청나고요. 그리고 현재 보유 중인 포지션, 월물이 다른 크루드 오일로 지금 2개 가지고 계신데, 각각 4계약과 1계약을 들고 계십니다. 직접 연결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죠. 트레이더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트레이더님. 오늘 일간 수익금 어마어마합니다. 네. 어제 실수해서 오늘 오전에 저 스케칭 죽으라고 하고 있죠. 네. 하면 그래야 되니까. 근데 사실 네. 어제 유로팩스 전략은 사실 맞았거든요. 그렇죠. 맞았는데 좀 아쉬움이 좀 있진 않으셨습니까? 아니요, 왜냐면 지금 이제 뭐 계좌들을 다들 다른 전문가들 또 본인들 계좌도 있고 운영 계좌도 있고 뭐 그럴 거 아닙니까? 예.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대외 계좌는 이제 시간하고 그런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 좀 더 도전적인 거나 이렇게 애매한 거 패싱에 대한 좀 그런 욕심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렇고요. 그래서 우선은 뭐 나스닥도 그렇고 유로도 그렇고 걔네들은 이제 추세 하방이죠. 근데 어제 5일이 밀리면서 물량들이 필요해서 네. 얘네들이 입절을 하고 이제 다른 계좌로 그거는 이제 어차피 롱포니까요. 나스닥도 반등하다 얘네들은 이제 추가적인 하방을 더 낮춘다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유로 FX 같은 경우도 저는 뭐 목표가 그냥 1.10 620자리까지는 그냥 간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롱폰데 이번 경기는 이번 주 안에 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도 뭐 중간에 반등을 하고 좀 보통 3일에서 한 7일 정도는 더 걸릴 수 있는데 이제 그게 반등을 해버리면 이제 대응하기가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걸 바꾸고 크루드 오일로 대응을 했는데 크루드 오일이 예상보다 좀 더 밀려버려가지고 오늘 오전에 버리고 새벽에 매도로 잡아서 아침에 이제 매수로 다시 돌려서 이제 계속 스캐핑을 계속 하고 있죠. 어제 리스크가 너무 커가지고 네. 그래서 한 500 이상 하지 않으면 이제 수익권 안에 못 들어올 것 같아서 오늘 추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스캐핑으로. 솔직한 얘기로 진짜 우리 선재 네네. 트레이더님이 거의 밤을 새신 것 같은 느낌인데 저는 지금 방금 운동하고 오신 느낌이에요. 네. 아니요. 네. 제가 이제 원래는 제가 하는 게 건축가예요. 네. 건축가여가지고 지금 요즘 계속 이제 네. 클라이언트로 미팅해야 돼서 이제 세계 실수가고 리모델링 같은 거 네. 하고 있는데 이제 이거 매매도 그래서 이제 미팅하거나 이제 하루 맥점이 있는데 맥점보다는 이제 하다가
할 게 없으면 이렇게 보고, 아, 얘는 목표가 어디네 하면 이제 중간에서 그냥 걸어놓고, 볼륨 오시고, 대응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그렇게 매매를 하다 보니까 이제 맥점 들어가기보다는 이제 전체 흐름에서 그냥 눈에 딱 볼 때 그냥 먼저 한진입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세트 때문에 이제 네. 신경을 많이 써서 이제 스케치를 많이 하고요. 뭐 들고 있으면 뭐 다 가는 애들 들고 있으면 하는 것보다 이게 재밌잖아요. 네, 사실 대회가 룰이 좀 잔인해요. 저희 대회 룰이 좀 잔인하긴 한데 제가 오늘 선재 트레이더님의 예, 솔직히 좀 잔인합니다. 이게 이렇게 할 만한 일들이 별로 없어. 예. 그래서 제가 선재 트레이더님 별명 하나 또 지어주고 싶네요. 예. 무슨 별명인가요? 해외 선물계 아키텍처 해가지고 예, 별명 하나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아키텍처는 좀 이따가 윤희라 캐스터에게 한번, 네. 좋은 발음을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그리고 지금 크루도일 포지션을 갖고 있는데 크루도일이 네. 월물이 어떻게 달라요? 지금 네. 7월물하고 7월물하고 8월물인데요. 네. 예. 지금 보니까 크게 하방을 낮추기도 어려운 것 같고요. 네. 이번 주에는 뭐 낮추게 되면 다 반등할 그림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지금 그림도 50을 못 지키고 한 30까지는 밀렸다가 반등을 또 줄 수 있는 그림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분할 대응에서 어차피 핵심 자체가 부합일 것 같아서 이렇게 대응을 해볼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8월물은 어차피 이 자리가 맥점일 것 같아서 전에 5월 날 찍었던 고가가 48.10대잖아요. 알겠습니다. 사실 비즈라인도 있고 물론 윗자리를 계속 맞고 투기세력들은 계속 매도를 치는 게 보이긴 한데 한 12시 넘어서는 다시 얘네들 또 시도하는 모습이 보일 것 같아서 이제 월물로 원래는 롱포하고 스태핑하고 그러니까 오늘 그냥 잡고만 있으면 어제 걸 다 못 찾아오겠더라고요. 어제 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어제 작살이 나가지고 오늘 500 이상 하지 않으면 뭐 순위권 안에 못 들어올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롱포 한두 개 잡아놓고 이제 나머지 걸로 다계약으로 오늘 그려놓고 이제 이걸 좀 어떻게 유지해볼까 이러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그런 의지로 거의 복구하셨네요, 다시. 네, 대단하십니다. 네, 위아래로 엄청 열심히 쳤습니다. 예전에도 또 약간 5일에 상상이 대해서, 됩니다, 약간 좀. 네, 5일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또 복구하신 적이 있었는데, 오늘 또 정말 멋진 매매 감사합니다. 자, 저희, 네, 말씀 정리할까요? 네. 오일이 어렵게 움직여서 이제 도전 정신을 계속 네. 불러일으키네요, 다른 애들보다. 네, 맞습니다. 진짜로 제가 봐도. 힘드네요, 애들이. 네. 그래도 뭐 어려운 상황 이렇게 또 대응을 하셨는데도 또 표정은 좋으시네요. 오늘 말씀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트레이더님.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가면 갈수록 이 대회가 정말 혹독하다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표정과 뭐 이 대응하시는 걸 보면은 정말 진짜 트레이더처럼 즐기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원유에 대해서는 월물이 다르지만 7월물과 8월물 모두 44달러 중반에서 매수로 현재 보유 중에 있으시다는 것 포인트로 좀 잡아가 보시기 바랄게요. 자, 이어서 지금 시간이 또 금방 또 지나갔는데 지금까지의 변화는 없는지 수익금 변화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주간 수익금 현황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외환용ung 트레이더가 5,800달러 여전히 1위입니다. 방금 전에 만나본 북두지성 트레이더가 그 뒤를 바짝 쫓고 있는데 4,200달러가 넘었죠. 골드베인 트레이더도 3,000달러가 넘은 상태로 3위에 랭킹되고요. 방금 만나본 선재 트레이더 1,593달러를 기록하면서 그동안 정말 뭐 어제 간밤에 그 거래에 대해서 좀 리스크가 많으셨다고 했는데 그걸 모두 극복을 하고 지금 4위에 랭킹이 되고 있습니다. 5위는 시그널 블리프 트레이더고요. 6위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죠. 자, 파생 야신 트레이더 7위는 남한산성, 8위는 기다림의 미약, 9위는 맥접 멘토, 10위는 랭보 시스템 트레이더 순으로 주간 수익금 현황을 확인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트레이더도 확인할게요. 12강 진출하지 못했지만 엄청난 성적에 더 늘었어요. 예. 네, 박노적 트레이더 더 늘어서 10,000달러가 넘었죠. 11,000달러가 넘었고요. 리치 트레이더는 정말 말 안 할 수가 없네요. 30,000달러 이상의 기록을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차트미약 트레이더는 3,390달러, 4위는 전작의 여신 트레이더, 5위는 천기살록 트레이더 순으로 지금 현재 엄청난 수익금으로 지금 이제 이어가고 있습니다. 진작 네. 이게 대회 부담감을 좀 떨쳐내니까. 그럼요. 네, 정말 네. 본실력들이 다 나오시네요. 이제. 네.
역시 이 대회 룰 안에서 뭔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부담이 상당하니까, 압박이 상당하니까요.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참 잔인한 룰입니다. 예.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1부 빠르게 지나갔는데요. 시장은, 지금 뭐 그 상태로 흘러가고 있는데, 일단 좀 변화된 수치를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P 500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2419.25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자, 크루드 오일은 여전히 44달러 중반 가격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44.51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골드는 여전히 1% 넘게 빠진 채로 가격대 이어가고 있습니다. 1256.4달러, 유로 FX는 1.11540달러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두 분의 강연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릴게요. 두 분 다 부산으로 내려가신다고 해요. 영남 지역과 그리고 부산에 계신 분들은 외환용 트레이더, 박노수 트레이더 직접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일단 이번 주는 외환용 트레이더가 여러분들을 만나러 가는데요.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오후 1시 반에서 4시 반이고요. 부산 디자인센터 4층 강연장입니다. 또 같은 장소에서 다음 주 박노주 트레이더가 똑같은 장소로 부산에 내려갑니다. 자, 시간은요, 오후 2시예요. 2시에서 5시까지 이뤄질 예정이니까요. 1577-7451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강연에 대해서 더욱더 상세하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잠시 후 2부에서 저희 다시 돌아와서 경기 중계 도와드리죠.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